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자, 여기, 우리 파이어님, 돌멩이님 어서 오시고요. 미카엘님, 제노르님도 오랜만에 오신 것 같네요. 네, 월봉님하고, 빨간등대님, 네, 모두바다님, 그리고 써니님, 천억가쁘님도 어서 오시고, 스마일대방님, 필요충분조건님, 다둥이맘님, 우리 스니퍼님하고, 메이비님도 어서 오세요. 그리고, 뭐, 아이디는 모르겠지만, 5분 정도 또 저기 아이디 없이 들어오신 것 같네요. 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자, 오늘 이제 목요일이죠, 그죠? 일주일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어떻게 날씨가 좀 많이 무더워졌거든요. 장마도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빨리 이 조정도 끝나고 주식들이 많이 이제 올라갔으면 여러분들 아마 그런 바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장마도 끝났는데 주식시장도 조정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개인들이 느끼는 그 이제 시각차가 아무래도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요즘에 개인분들이 아직도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이제 조정은 끝났고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 신용 물량이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릴 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잘 보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신용 물량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하여튼 신용 물량이 그 대북주 때문에 많이 증가해가지고 그 신용 물량을 이제 청산을 하고 가야 되니까 항상 먼 길 갈 때는 그 좀 정리를 좀 해놓고 가거든요. 요번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수가 좀 심하게 좀 흔들었고 지수 흔든 것보다 더 개인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조정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조심스러운 얘기죠, 그죠? 네, 지금이 바닥이다, 천장이다 이런 얘기는 항상 조심해서 이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오늘 이제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1.8%까지 올라왔죠, 그죠? 코스피는 1.19%밖에 못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개인들이 지금 심리가 아직까지는 회복이 안 됐어요. 개인들 심리 회복은 지금 전혀 안 됐습니다. 단 1%도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수는 왜 저렇게 1.8%까지 올라올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수 얘기해드리고 이제 군중 심리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아주 손쉬운 방법들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해서 이제 그렇죠. 네. 자, 일단 지수를 좀 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19%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으니까 아마 영향이 좀 있었겠죠, 그죠? 옵션 만기일 이제 그런 선물 파생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한 0.8% 가까이 올라가다가 끝날 때는 이렇게 뭐 상승폭을 둔화시키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어때요? 오늘 1.8% 급등 나오면서 올랐어요. 어제하고 어젯밤에 미국이랑 유럽이 크게 하락을 했어요. 특히 유럽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개인들이 좀 불안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침 0.6% 상승 출발했고 지금 아래꼬리를 조금 아침에 달았다가 장중 내내 올려서 잘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저점을 깼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셔라. 그리고 전저점을 깨면은 뭐 어디까지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건데 듣지도 마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보통 여기 전저점을 깨면 뭐 어디까지 급락한다, 거기 급락하면 또 어디까지 급락한다 이런 안 좋은 얘기를 시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관심 가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이제 귀 기울이지 마시라고 그랬었는데 지수는 되게 차트라는 거는 특히 지수 차트는 단순해요. 단순한데 오늘 또 한번 얘기해드리면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코스닥이 박스권인데 종목들도 그래요. 아무리 나중에 뭐 5배, 10배 이상 가는 급등 이제 5배, 10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초대박주도요. 매집을 다 해놓고 힘들면 잠깐 바깥으로 나가요. 이렇게 그 개인들이 우리 방에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렸지만 개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차트를 엄청나게 의지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그래요. 이 HTS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전 세계 IT 강국이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다 조그만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능을 이렇게 주식할 때 활용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진짜 잘 돼 있어요. 그죠? 어디에 있어도 상관 오지에 있어도 주식은 사고 팔 수 있게, 그죠? 네. 기본적인 거 분석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런 영향들 때문에 우리나라 개인분들이 이 차트의 의지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본인들께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꾸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 지수가 이번에 이렇게 힘들었던 거는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저점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를 깨니까 개인들이 크게 흔들렸어요. 특히 6월 말 7월 초에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코스피 지수 깨진 거 보세요. 뭐 진짜 뭐 부도난 것처럼 그렇게 깨졌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여기를 깼을 때 개인들이 심리가 무너졌었는데 이게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수가 힘들면 잠깐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요즘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를 뺐다가 하락했다가 잘 보세요. 오늘 양목 나왔죠, 그죠? 오늘이 목요일이죠.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여기까지 왔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지선이에요. 지지선. 여기에서 지지를 잘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올라갔으면 여기가 지지선이니까 여기가 뭐예요? 매수 자리잖아요, 그죠? 네. 지지를 하면 거기가 저점이니까 여기 매수 포인트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 할인을 해주니까 개인들이 막 이제 괴로워했던 거예요. 저번에 백화점 비율을 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심리예요. 백화점에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한 500만원짜리 물건이 한 30% DC를 해줬어요. 그러면 350만원에 깎아줬는데 여기서 10% 더 빼줬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500에서 10% 더 빼줬으니까 300만원이겠죠? 네. 3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더 낮춰줬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뭐 진짜 뭐 빚이라도 내가 사든지 옆에 친구한테 돈이라도 빌려서 그걸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사고 싶었던 게 300만원 해주는데 안 사시겠어요? 사야죠, 그죠? 그때 주식은 항상 뭐예요? 거꾸로예요. 주식은 그렇게 세일해주잖아요. 도망가요. 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막 도망가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오늘 제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주식시장이나 백화점이나 똑같이 뭐예요? 백화점에서도 물건 팔죠? 주식시장도 뭐냐면 유통시장이에요. 똑같이. 여기도 물건을 팔아요. 대신 여기는 그 기업의 주식을 팔죠. 여기에는 명품도 있고 짝퉁도 있고 잡주도 있고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그런 것도 있어요. 백화점은 똑같아요. 명품 코너가 또 따로 있고요. 다 있잖아요. 백화점 가면 다 있죠. 네, 그러니까 백화점이죠. 주식시장에도 이런저런 해서 다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세일을 해주면 도망가요. 여기는. 왜 그럴까요? 생각 잘 해보세요. 되게 여기가 주식시장이 이제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 노력하시니까 요즘 많이 힘드실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주식은 힘들어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노력들을 열심히 하실 텐데 지금 이 요즘에 떨어지는 걸 보면 이래요. 이게 요거 살짝 깼다고 개인들이 그냥 가슴이 녹아내렸던 거예요. 지지선을 깼다고 해서요. 그런데 그 지지선을 뭐 했냐면 이번 주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에서 관세 1차 관세 그거 딱 부과하고 바로 이제 급반등 나왔거든요. 이게 월요일인데 여기 왔었고요. 화요일인데 여기 또 왔었어요. 수요일날 잠깐 밀리는 척 하다가 우리 현대한테 이거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가짜 음봉이었고 예, 어서오세요. 오늘 이 위로 올라왔어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지지선을 일시적으로 깼었어요. 깼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는 살 자리예요.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에는 종목들이 바닥을 어떻게 잡냐면 전저점에서 깔끔하게 딱 잡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전저점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딱딱 해주면 주식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개인들이 하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걸 다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깨는 거예요. 깼다가 다시 올려서 이렇게 하고 다시 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덩이라고 그래요. 구덩이를 파고 가거든요. 네. 요즘에는 지수건, 종목이건, 대형주건, 개별주건, 소형주건, 바이오주건, 뭐건 간에 다 이런 식으로 구멍 파고 갑니다. 그래서 제 방송 앞에서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매수 맥점은 주식을 여기서 사는 게 여기서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최저점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세일을 하면 이렇게 세일을 하면 개인들이 도망가요. 막 울고 불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도망간다니까요.
왜 나만 나한테 이러냐고 그러면서 막 도망을 가요. 고객님 싸게 드릴게요. 그런데 도망가는 거예요. 울면서. 네. 희한한데 여기가 잘 보시면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돈을 나중에 꼭 벌어보세요. 네, 벌고 나시면 아 진짜 이게 참 그렇구나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매수 맥점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앞뒤로 여기라 그랬죠. 네.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도 빠집니다. 근데 그 종목들은 회복되고 나서 한번 살짝 눌렸다가 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개인들이건 뭐 누군가는 주식을 잘 못 삽니다. 많이 못 사요. 겁이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개인들은 여기엔 거래가 별로 없어서 큰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많이 못 사요. 큰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싹쓸이 한다고 생각하시죠?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물량 확보하겠어요? 앞 뒤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수가 우리 방 회원들한테 오늘 얘기했지만 지수가 요만큼 올라오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종목들이 대번 달라져요.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이나 실적주들은 바로 회복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여기쯤 와 있죠. 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희 방 회원들 기준으로 매도 사인이 무지하게 나갈 겁니다. 수익 나가지고 반등만 나와도 수익 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매집주들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치고 올리기 때문에 매도 사인 많이 나갈 거라 그랬어요. 우리 방 회원들한테요. 실제로 그랬어요. 예전에 작년에도요. 지수가 이만큼 늘었을 때 매도 사인 엄청나게 나왔어요. 네. 지수 이만큼 늘었을 때 매도 사인 무지하게 나왔어요. 이만큼 올라오는데 왜 매도 사인이 안 나가요? 그때랑 똑같은 폭인데, 그죠? 네. 매도 사인 무지하게 나올 건데 살짝만 드러나도 엄청 나올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억눌려 있던 그 급등주들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무튼 이탈했던 박스권 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뭐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지수가 아직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종목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보이긴 하는데 지수가 많이 올라온 게 아닌데 지수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늦었어요.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바닥에 살 수 있는 게 다 놓친 거예요. 에이 저기까지 가는 게 뭘 많이 갔다고. 실제로 그래요. 특히 투매가 심했을 때 있죠. 투매가 심한 거를 겪고 나면요. 예전에 어디에요?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2011년도 여기 잠깐 여기 보시면 이 당시에 코스닥 지수가 전 세계가 금융 그때 무슨 위기가 좀 있어갖고 금융 위기까지는 아닌데 재정 위기였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렇게 팍 하고 막 이게 8월달, 뭐 9월달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뭐냐면 전고점만 회복했어요. 한 3개월 뒤에 전고점만 회복했는데 이때 회원들 수익이 터져나갔어요. 잘 보세요. 신고가 아니에요. 전고점만 회복했는데 그 당시에 대표적인 게 저희 방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가비아 같은 거예요. 가비아 뭐 진양작인데 옛날에 이런 게 여기서 매집되어 있는 재료가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날라버려요. 순간 이런 것도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100% 200%짜리도 50%짜리는 기본이고요.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왜요? 상한가가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별의별 게 다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대북주가 가는 동안에 못 갔던 것들이 지금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갈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이랬었어요. 지수가 전고점을 회복해도 종목들은 많이 가요. 대신에 다 가겠어요? 아니죠. 종목들이 다 올라가면 지수를 옛날부터 뭐 벌써 뚫고 올라가겠죠, 그죠? 네, 왜 그러겠어요? 종목들이 다 못 간다는 얘기예요. 매집돼 있거나 실적이 좋은 애들 그런 것부터 먼저 올라갑니다. 네, 그런 것들 먼저 스타트를 끊겠죠. 그 다음에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대형주들하고 그 다음에 지수에 영향은 못 주지만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급등 테마주들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도 그때 그랬어요. 지금보다 이때가 덜 힘들었어요. 이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개인들이 더 힘들어하세요. 이때는 그래도 개인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자포자기하신 것 같아요. 개인들이.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대북주가 지난주에 더 하락하고 나서 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지수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박스권이기도 하지만 이거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악재가 반영이 안 돼요. 미국에서 관세 부과를 실제로 했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양목 나왔어요. 이날이죠. 금요일날. 그 다음에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또 10%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양목 나왔잖아요. 악재가 반영이 안 되죠? 그러면 그게 바닥이에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거래가 줄어들면서 올라옵니다. 신기하죠? 거래가 줄어들면서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거래가 줄어들면서 올라올까요? 네. 왜 그러겠어요? 사고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개인들이 이런 데서 주식을 많이 샀으면 올라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격렬한 저항이 있어요. 막 여기 사람들이 어우 본전왔네 이러면서 막 던져요. 근데 안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이 군중 심리를 빨리 역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코스닥 차트에다가 보조지표 하나도 없이 이런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코스닥 지수는 진짜 얘기 잘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전문가 10년 동안 하면서 이놈이라고 그러죠, 그죠? 요놈의 코스닥 지수를 전문가 하면서 얼마나 설명을 많이 했는지 진짜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코스닥 지수 얘기를 안 할 때가 올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신경 쓰시니까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개별주의를 하시니까 언젠가 얘기할 때가 있겠죠. 근데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하도 많이 봐서 딱 보면은 아무 보조지표 없어도 얼추 알아요. 왜 그러겠어요? 심리예요. 심리입니다. 개인들의 심리가 이 차트를 만들어요. 특히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는 선물 옵션 파생도 좀 봐야 되고요. 환율도 봐야 되고, 그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디 쪽을 사는지, 그리고 전 세계 동향, 원자재 동향 이런 걸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만들어져요. 근데 코스닥은 그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크게 뽑고 기분 나쁘면 다 때려버려요. 코스닥은 그래요. 그래서 코스닥은 기술적 분석하기가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이건 심리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도 뉴스에서 뭐라 그래요? 무역 전쟁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죠. 근데 왜 올라올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간파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오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 그리고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은 다수가 아닌 소수가 돈을 버는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돈을 벌어요. 95%는 돈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나머지 5명 정도, 100명 중에 5명 정도 돈을 버는데 거기에서 초대박 나는 사람들은 몇 명이겠어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군중 심리를 역이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인데 100명 중에 5명이 돈을 번다? 95명은 손해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0,000명을 하고 생각해보세요. 10,000명. 10,000명 중에 500명 정도가 손해를 안 본다는 뜻이에요. 돈을 번다라는 뜻보다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 본전도 있겠죠. 그죠? 돈 버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저기 어디요? 시골 같은데 군 있죠. 군 이제 인구가 별로 없는 군 같은 데 가면 인구가 한 1만 명, 2만 명일걸요? 거기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그 중에 몇 명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개인들이 가는 길로 같이 따라가시면 망합니다. 군중들이 가는 길로 같이 따라가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많이 받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왜 똑같은 방향으로 갈까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군중심리인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혼자서 하는 거를 이제 약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혼자 떨어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가다 보면 다 한 방향으로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이었던 게 대북주였고요. 뭐 대북주만 그랬겠어요. 앞에 똑같아요. 옛날에 화장품주 그랬고, 화장품주 전에는 게임주가 많이 갔었어요. 컴투스 같은 게 먼저 가고, 저 화장품주 갈 때는 아모레지랑 아모레 퍼시픽 하면서 화장품주들 다 데리고 갔죠. 그 전에 게임주들은 컴투스가 다 데리고 갔어요. 이번에 대북주 누가 데리고 갔어요? 철도주들이 다 데리고 갔어요.
그죠? 철도주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쭉 올라갔었는데 지금도 뭐냐면 이 개인들이 그쪽 한쪽에서 과도하게 몰리니까 그쪽에서 이제 폭격 맞은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알 수 있는 게 신용이었고요. 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소수가 돈을 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소수자가 돼야 돼요. 소수가. 그럼 개인들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정반대 방향으로 뛰셔야 돼요. 예전에 그 영화를 본지 좀 몇 년 됐는데 헝거 게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어느 이제 소녀죠. 영국 영화를 알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하나 나와서 그 무슨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해가지고 그죠? 네. 그 도시 대표로 나와서 그랬나요? 하여튼 뭐 숲속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펼치는 걸 제가 1편을 봤는데 거기에서 그 코치가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중앙에 무기도 있고 식량도 있고 이것저것 있어요. 근데 이제 딱 뭐 12명이었는지 하여튼 뭐 열 몇 명의 그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다 어디로 갔겠어요? 이쪽으로 뛰어갔죠. 최대한 빨리 뛰어가서 뭐 하려고요? 무기나 식량 좋은 거를 획득하려고 이쪽으로 달려들어갔겠죠. 그렇죠? 근데 그 소녀 코치는 네가 여자고 약하니까 넌 반대 방향으로 뛰어라. 숲속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여기에서 좋은 물건을 이제 얻고 살았겠죠, 그죠? 근데 힘이 약하거나 어정쩡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기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경쟁자니까. 얘는 살았어요. 거꾸로 간 거예요.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건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개인들 반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낮에 했었는데 세력들이 뭘 사고 있는지 세력들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세력이 이 주식을 지금 살지 팔지 막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죠? 네, 예, 모르는 게 맞아요. 뭐 세력 연락처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내가 세력이요 하고서 사무실 차려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세력이 대주주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죠? 네, 뭐 그때마다 또 다릅니다. 상황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뭐 유대인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 세력이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문가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뭐냐면 세력 정반대라는 게 개인이에요. 희한할 정도로 개인이 정반대로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가끔 가다가 세력이 개인한테 일부러 져주는 적도 가끔 있어요. 저게 뭐지? 근데 일부러 막 그렇게 속이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가끔씩. 그거는 진짜 고단수죠.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고수업 같은 거 쳐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가면 일부러 잃어준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그런 것도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개인들이 세력 정반대로 해요. 특히 외국인 정반대로 합니다. 희한하죠? 개인들도 머리가 있고 HTS가 잘 돼 있어 갖고 외국인이 뭐 같이 사는 거 보고서 막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보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인들의 IQ가 좋으면 150이죠, 그죠? 150이면 아마 굉장히 좋은 IQ일 텐데 세력은 150이 아니고 한 1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날고 깁니다, 진짜. 날라다닙니다, 진짜. 세력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머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세력을 연구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게 지금 당장 안 되시면 뭘 보시면 되냐면 개인들을 잘 보세요. 개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이걸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거 보이세요? 네. 이게 뭐냐면 그때 이게 다우 이론이었어요. 이게 다우 이론이라는 건데 이걸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때 한번 강의를 쭉 했었는데 잠깐만요. 네. 이 다우 이론이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건데 여기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한 사이클이 뭐냐면 처음에 매집, 마크업이 상승이라는 뜻입니다. 상승, 과열, 분산, 공황, 침체 이렇게 6가지 국면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3개가 매집, 상승, 과열이 이게 강세 국면이고 그 다음에 분산, 공포, 침체 요 3개를 뭐라고 하냐면 약세 국면이라고 합니다. 요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요.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상승 매집이 뭐냐면 바닥에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닥에 들었다 놨다 하다가 상승 국면이 뭐냐면 한번 쭉 한번 가는 요만큼
과열이 뭐냐면 거기서 추가 상승 나는 거예요. 버블이 일어난다 그러죠. 네,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 분산이 어디냐면 그래프로 보시면 분산이 여기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간다 간다 더 간다 또 간다 그 자리에 신고가 나는 자리. 거기에 분산이라고 그러는데 분산이 뭐냐면 세력들이 자기들 갖고 있는 주식을 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누구한테 분산할까요?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급락이 들어와요. 이제 뭐야 처음에 떨어질 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겠죠. 그리고 거래 없이 쭉 쳐져버리면 침체. 나중에 또 들었다 놨다 하면 매집, 상승, 뭐 다시 또 가는 거겠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련의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어딘지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뭐 지금은 솔직히 종목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뭐 여기 보세요. 네. 대중하고 전문가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서 대중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군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세력입니다. 네.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세력이에요. 자, 일국면에서는 개인들이 지금 공포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자, 지금 개인들이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둘 중 하나잖아요. 공포심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확신을 갖고 있나요? 확신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개인들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지금 뭐냐면 안 올라갈 거야. 당장 안 올라갈 거야. 올라가는데 회복되는데 한참 걸릴 거야. 그런 확신이 들고 이제 들어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런 확신은 아니죠. 뭘 갖고 있냐면 공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굉장히 지금 개인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을 도무지 안 듣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자, 그러면 강세건 약세건 간에 지금 개인들이 공포심이니까 여기 세 개네요. 그죠? 네. 강세 1국면, 2국면 또는 약세 3국면이죠. 강세 2국면은 뭐예요? 상승이잖아요. 그죠? 네. 이건 아니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그럼 둘 중 하나겠네요. 여기는 뭐냐면 침체예요. 침체가 어디냐면 급등했다가 쭉 떨어졌을 때 여기에요. 여기가 침체입니다. 아니면 매집이겠죠. 여기 1국면은 매집이에요. 매집은 어디냐? 여기에요. 쭉 떨어져서 훑을 때. 아이고, 예, 세종군님 어서오세요. 네네. 네, 어서오세요. 네. 그쵸? 네. 여러분들 요즘에 차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종목들이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수익 많이 나셨다가 이렇게 떨어졌나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물론 대북주들이 이렇게 들었다가 놓은 건 있지만 네. 그거 빼고 최근에 4월달, 5월달, 6월달에 급등했던 것 중에 대북주도 이렇게 했었죠. 그죠? 네. 대북주 빼고요. 대북주는 공황 국면이 맞아요. 이게 잘 꺼냈네요. 대북주들은 뭐예요? 공황 상태까지 왔죠. 지금 개인들이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심리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주도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으니 뭐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어요? 공황 상태까지 왔거든요. 그럼 뭐예요? 침체를 거쳐야 되겠죠. 침체. 그 다음에 여기서 재료가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시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종목들은 뭐예요? 그냥 이거잖아요. 쭉 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겠어요? 처음에 개인들이 공포심을 갖고 있으니까 1, 여기 2, 약세 상공면이라 그랬는데 이건 아니고요.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는요. 여기도 아니에요. 대북주 빼고.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이거잖아요. 제 1국면의 1이 뭔데요? 매집국면이에요. 그럼 뭐가 그리 겁이 나세요? 지금 그냥 주식 사면 돈 벌어요. 되게 간단해요. 돈 번다니까요. 개인들 거꾸로 하면 돼요. 여기 투자전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드렸죠?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 더 이상 안 빠져요. 언론에서 막 그렇게 계속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데 뭐 미중 무역전 시작이라고 미중 무역전쟁 얘기 나온 게 얼마나 오래됐는 줄 아세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몇 달이 뭐예요? 작년부터 그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그렇게 따지면 2년도 더 됐죠. 그죠? 네. 한참 됐어요.
근데 뭘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보기엔 중국이 별로 이렇게 대응할 것도 없겠던데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미중 무역전쟁 서막이 이제 저기 됐다고. 아까 기사를 보니까 중국이 인도랑 무슨 이제 제약 뭐 제네릭이죠. 네, 복제약 그런 걸 해가지고 뭐 인도랑 뭐 손을 잡는다 식으로 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도하고 저기 호주나 이쪽 그죠 태평양 그쪽을 엮어가지고 일본이랑 해서 네, 미국이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저기 어디에요? 중국이랑 인도랑 군사 충돌도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인도가 미국 편을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인도랑 중국이랑 손잡은 것처럼 또 기사를 그렇게 내보내더라고요. 보면서 아이고 이거 보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속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어쨌든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작이라고. 시작된 지 한참 됐어요. 이상한 소리더라고요 기사에서는. 그러면서 개인들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죠. 주식 팔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꾸 세력이 하는 얘기를 듣지 마세요. 예 맞습니다. 이 의원님이 또 말씀해 주셨네요. 그죠? 네. 총알도 없고 딱히 쓸 카드도 없어요. 예, 뭐 이 시작이 뭘 시작이에요. 이제 끝나가는 거. 제가 보기엔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아무튼 무방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제발 잘 다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네. 이 좋은 장에 소외당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 사셔가지고 조금만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 너무 종목들이 하도 너무 잘 눌려 있어요. 원래 눌림목 좋아하시죠? 지금 제대로 눌려 있어요. 종목들이 얼마나 눌려 있는데 그냥 뭐 명품주, 품절주, 뭐 진짜 앞으로 초급등주 있죠? 이런 것들 다 눌려 있어요. 대형주건, 중형주건, 소형주건 네. 다 눌려 있거든요. 이런 거 안 사시고 뭐 하세요? 사놓고 잠깐만 그냥 낙폭과대만 반등만 나오도 20-30% 이게 그냥 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력이 매집된 건 날아갈 거 아니에요. 실적 반영되면 더 날아갈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돈 버는 타이밍인데 뉴스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다 속아요. 안 속으실 것 같죠? 아이 그래 내가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내가 말이지 내가 막 이런 분들 계세요. 다 속아요. 많이 배우신 분들은 그분들한테는 자세하게 설명을 더 잘해줘서 속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다 속여요. 다 속어만 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걸 본질은 이거예요. 이걸 보세요. 어려운 게 뭐 있어요? 개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홍보심이잖아. 이거밖에 안 남아요. 자꾸 아닌 것부터 지우면 돼. 거꾸로 하시면 돼. 이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하면 머리가 아픈데 아닌 것부터 지우면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개인들이 확신을 갖고 있어요?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공포심이죠? 확신을 지우는 거 이렇게. 지우죠? 공포심이죠? 네. 근데 아까 여기는 상승이니까 빼고 여기 뭐예요?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거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나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수익 안 나셨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이것도 지우는 거예요. 뭐 이거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이게 뭔데? 매집이에요.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많이 들리냐면 뉴스가 안 된다. 계속 안 좋아질 것이다. 경제가 불투명하다. 경기가 하강할 우려가 있다. 자꾸 그런 소리가 나와요. 실제로 여기에 다우이론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 여기마다 각 국면마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뭐 마크 파브의 무슨 내일의 금맥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책을 읽어보면 앙데르 코스톨라니 그런 분들도 책을 낸 게 있는데 상세하게 그 사람들이 그분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다 그분들이 그 연구한 그 이제 요렇게 딱 국면별로 상황별로 정리를 했겠죠. 그때마다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그거를 쫙 보면 실제로 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안 된다. 이럽니다. 실제로 그래요. 주식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보세요. 이거 다 항상 그렇습니다. 나중에 잠시만요. 아 예. 최종 부장님은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렸죠, 그죠? 보지 마시라고.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해드렸어요. 네. 자,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주식 사시면 낙폭에 따른 반등만 먹어도 20-30% 수익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은 얼마나 시원하게 가겠어요. 대북주도 그게 있어요. 대북주 얘기를 좀 해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대북주하고 자꾸 신경들을 쓰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대북주 옛날에 제가 얘기해 드릴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이제 급등을 많이 한 것들은 이제 떨어질 거다. 개인들이 더 많이 산 것들 있죠. 열광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건 급락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이 못 간 거, 앞에서 많이 못 간 걸 사셔라. 그게 후발주자다. 실제로 저희 방에서 퍼스텍이나 얘기 많이 했으니까 차트는 안 보여드릴게요. 퍼스텍이나 뭐예요? 그 문배철강, 예? 뭐 태어물산, 세중 이런 걸 수익 엄청나게 냈거든요. 뒤에 후발주자로. 그런데 그 후발주자들도 끝났어요. 지금 잘 보세요. 대북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차트를 봐야 되겠네. 퍼스텍 같은 게 그랬잖아요. 제가 6월 초에 그랬어요. 지금 저희 방 들어오시면 후발주자 사드립니다. 이런 데 샀어요. 수익을 많이 냈다 그랬죠. 무매철강도 그랬고요. 이런 게 몇 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일에 사가지고 이런 데 수익 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후발주자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 앞에 한번 들었다가 놨어요. 대북주로 끝났어요.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승이 한번 대북주로서 상승이 나왔는데 끝났다는 얘기 뭐예요? 다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났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었어요. 재료가 있거나 실적이 좋은 것들은 또 올라간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저희 방 오늘 보여준 것 중에 한성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이게 매수를 여기서 했어요. 이 종목이 뭐냐면 앞에서 그 대북주 중에 거의 끝물에 간 게 수산주예요. 양봉 하나 나왔다가 오히려 더 밑에까지 파고 내려왔죠, 그죠? 네. 근데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로 싹 바뀌었어요.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로. 그래서 두 번 들었다가 음봉 두 개 때리고 상한가 갔어요. 재밌어요. 주식이 이런 게 재밌어요. 끝난 것 같은데 다시 가잖아요. 앞에서는 우리가 공략 안 했고 여기서 매수했어요. 여기서 하단에서 매수해서 쭉 올라가. 지금 수익이 30에서 많이 나신 분들은 40%까지 수익 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난주 금요일에 산 거예요. 내일 또 그때 또 많이 나오겠죠, 그죠? 네. 대북주 중에서 좀 살아서 올리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올라올 게 더 있습니다. 대북주 때문에 그 머리 아프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대북주는 제가 저희 방에 그 대북주 갖고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그 종목들 교체해서 지금 이제 잘하고 계신데 대북주 때문에 이제 처리가 안 되고 고민하신다. 그런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게 후발주자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후 발주죠.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다면 아까 문배철강이나 저런 퍼스텍 같은 게 후발주자였는데 지금은 후후 발주가 또 나옵니다. 계속 이 테두리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종목들이 메뚜기처럼 쭉쭉 올라가고 그래요. 처음에 수산주 중에 앞에서 급등했던 건 다른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앞에 상한가 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주 중에서도 이게 되게 웃긴 게 대북주 중에서 이 한성기업은 선발주자가 아니고요. 후발주자도 아니었어요. 사실 양봉 하나 나오고 말았으니까. 수산주 중에 상한가 간 건 저희 그때 보유 종목 중에 신라이스지 같은 게 뭐 그런 게 이제 상한가 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요 급등할 때 보면 상한가 못 갔죠. 선발주자가 아니었어요. 이건 후후 발주자였는데 여기서 상한가 나온 종목은 상한가를 또 못 갔거든요. 근데 얘가 상한가를 가요. 이게 뭐 복잡하죠, 그죠? 이게 뭐냐면 세력들이 요즘에 주가를 이렇게 올려요. 앞에서 상한가 간 게 계속 상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서 상한가 간 거는 상한가 한두 개 딱 나오고 개인들이 딱 달려 들어오잖아요. 와 상한가다 그러면 막 단타 치러 들어가자 막 그러면 세력들이 운봉을 하나 딱 꽂아버려요. 그리고 니들 여기서 놀아 그리고 딴 데 가요. 세력이 그래요 요즘에. 한성기업이 오늘 뒤에서 상한가 갑니다. 여기서 상한가 나온 수산주가 있어요. 걔는 오늘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걔는 오늘 1%도 못 올라왔어요. 이상하죠? 이게 뭐예요? 세력이 요즘 이렇게 패턴을 바꿨다니까요. 계속 바꿉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상한가 가는데 아씨 내가 산 XX 종목은 안 가네. 아유 잘못 산다 보네. 에이씨 때려야지 매도. 손해를 좀 보더라도 빨리 팔고 딴 데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또 상한가 나와요. 뭐야? 저게 대장주였어? 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겪어보신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런 흐름들 겪어보신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 이해할 정도 되면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가시나요? 잘 안 가시죠? 네. 세종부장님 이걸 겪어보셨어요? 네.
아마 설명을 해드려도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테마주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가스관 있잖아요, 그죠? 러시아 가스관 A, B, C, D가 있는데 처음에 A가 상한가 한 3개 치면서 올라가요. 이게 대장주잖아요. 얘가 하한가를 맞는데 그러면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B가 상한가를 가요. 이런 식이에요. B가 상한가를 가길래 이게 후발주자인가 그랬는데 상한가 한두 개 가다가 운봉하는 데 맞고 막 얘가 하한가 맞고 막 떨어져요. 근데 얘가 또 가요. 그 다음 기회.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뭐겠어요? 세력들이 저렇게 방법을 바꾼 거죠. 수급이 안 좋으니까, 수급이 안 좋으면 돈이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별로 없으면 종목을 많이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종목을 딱 정해가지고 거기 집중을 해서 쫙 올려요. 상한가 30%짜리니까 하나 반만 나와도 50% 수익이죠. 개인들에 따라 들어와요. 개인들한테 자 넘겨주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개인들은 거래가 없을 때 저희 방에서 이렇게 우리 회원들 하신 것처럼 이런 데서 사셔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또. 나중에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진 거 보고 들어와요. 그 어떻게 돼요? 음봉 2개 맞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다 털리는 거예요. 요즘에 단기 매매하기 이런 거 보시면 참 그죠? 단타 치는 것도 세력들이 못하게끔 많이 막아놨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이제 숙지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은 중기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 방에서도 이게 중기로 하고 있는데 뭐 올라가다가 음봉 2개 맞아도 견디잖아요. 네. 수익을 잘 챙기면서 네. 음봉 2개 나왔는데 뭐 어때요? 상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대북주 이제 후발주 얘기해드리려다가 얘기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지금 개인들하고 아무튼 반대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10시 10분까지 방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개인들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제발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버셔야 돼요. 지금 씨앗 제대로 안 뿌려 놓으시면 12월 달에 아주 추운 겨울을 나세요. 12월 달에도 돈을 못 벌잖아요. 1, 2월 달도 여러분들 돈 벌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씨를 제대로 안 뿌려 놓으면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마음이 더 힘드실 거예요. 지금 팔아버린 주식들 올라가는 거 보면서 가슴을 답답해 가슴을 치시던지 아이고 내가 그때 저거를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가슴을 치실 거예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걱정돼서 그래요. 네. 오늘 회원가입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걱정돼서 그래요 진짜. 제가 옛날에 그런 거를 회원들 많이 봤거든요. 지금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하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거꾸로 가셔야 돼요.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살 때 개인들이 이거 많이 살 것 같다 싶으면 사지 마세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차트는 뻔해요. 네, 제가 오죽하면 그 차트를 알거든요. 그래서 누가 회원가입하실 때 종목명만 보내주면 대충 어디서 샀는지 다 알아요. 보통 매수가를 적어주시는 매수가를 보내줘야 이제 제 회원들 이제 처음에 들어오실 때 종목 진단 해드리는데 그냥 뭐 무료로 종목 진단 해드린다든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매수가를 안 적어줘도요. 딱 종목 얘기하면 어디서 샀는지 딱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개인들이 선호하는 차트가 있거든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딱 보면 대부분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종목 진단 1, 2년 이상 해보시면 딱 보면 나와요. 아 저기서 샀겠구나. 여기서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네. 개인들이 사는 자리가 뻔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개인들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까 여기 누구예요? 세종부장님이 네, 저희 회원이신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요즘에 뉴스 보니까 뭐 대공황 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그런 기사 보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보지 마시고 딴 거 하세요. 그랬어요. 네. 한번 뉴스 보지 말라고. 대본 얘기를 또 잘 들어주셨네요, 그죠? 네. 웹툰 보신다잖아요. 지금은 웹툰을 보는 게 훨씬 이득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시선을 뉴스나 이런 쪽에 돌리지 마시고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평소에 좋아하시는 취미생활을 하세요. 네. 술 같은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응? 네. 그러니까 차라리 뭐 쇼핑을 하시든지, 돈이 안 벌려서 돈이 없어서 쇼핑을 못 하겠어요. 카드로라도 긁으세요. 네. 다음 달 되면 이거보다 훨씬 좋아져 있을 테니까
그냥 카드라도 긁으세요. 제가 참 전문가 방송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네. 여러분들 심리 지켜드리려고 지금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카드라도 긁으세요. 네. 기분 전환이라 하시라니까요. 네.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 이상이건 뭐 좋은 것 좀 사서 좀 뭐 보약 좀 지어드시고 그러세요. 주식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챙겨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챙겨야지 남이 안 챙겨줘요. 가족을 위해서 지금 여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죽으라고 여러분들 맨날 계좌 열어보고 뉴스 보고 그 차트 보면서 백날 머리 한번 뜯어보세요. 누가 옆에서 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누가 그래요? 우리 아빠가 주식에 미쳤나봐 이런 소리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챙기세요. 저기 내일을 가시면 뭐 내일 금요일이죠? 30만원이고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몸에 좋은 것 좀 사서 드시고 원기 회복 좀 해놓으세요. 앞으로 종목들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아셨죠? 대신에 그게 바로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개인들하고 거꾸로 하는 게 뭐냐면 차트 좀 보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계좌 좀 열어보지 마시고요. 또 뭐예요? 뉴스 좀 보지 마세요. 세 개만 안 보셔도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개인들이 매일 뭐 하는 줄 아세요? 인터넷 검색하면서 뉴스 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계좌 열어보고 도대체 이게 언제 회복될 것인가 이러면서 안 될 거야 이러면서 답답해지죠. 답답한 건 뭐하러 자꾸 열어봐요.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 자꾸 열어보지 마세요. 자꾸 열어보시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다 회복돼 있어요. 매집주 들고 있는 분들은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뉴스랑 이제 차트랑 그런 것들을 자제하시, 계좌 열어보는 거 자제하시, 그것만 안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세요. 아까 뭐 이제 우리 아빠 엄마 뭐 그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저도 전문가기 전에 왜 그런 걸 안 겪어봤겠어요. 주식을 이렇게 해보니까 뭐 저도 그랬어요. 제 가족들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죠? 나중에 또 뭐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참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게 주식 투자더라고요. 그런데 돈도 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누가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걱정해주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주식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걸 그걸 누가 다 알아주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스스로 몸 좀 챙기세요. 요번에 이 투매 겪으면서 몸도 상하시고 마음도 상하시고 다 그러셨을 거예요. 네. 저희 방 회원분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잘들 다 하시지만 왜 이 투매가 나오면 힘든 게 없겠어요. 여러분 이제 무료 회원들이면 다 똑같아요. 사람이니까. 아무튼 내일 금요일인데 주말에 가서 어디서 푹 쉬다 오시든지 몸에 좋은 거 있죠? 네, 한 최소한 30만 원, 50만 원 넘는 걸로. 네. 보약도 한 50만 원 넘어야 지금 좋은 거 드실 수 있지 않나요? 그죠? 네. 그래서 돈 좀 쓰세요. 맨날 매매하다가 아니면 손절해가지고 시장에다가 갖다 이렇게 주지만 마시고 본인을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마음도 편안해지시고 기분 전환도 되실 겁니다. 아까 지수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게요. 1분 남았는데 뭐 시간이야 뭐 더 할 수 있는데 피곤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칠게요. 일단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래 없이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정도만 와도 종목들이 상당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기를 뚫고 나가죠. 엄청나게 저희 방에서 매도 사인이 많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가 와도 종목은 계속 그대로일 거예요. 여기가 와도 조금 이게 달 거예요. 본인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죠? 예, 그리고 어떤 내가 지금 이 시장의 패션에 맞는 종목들을 갖고 있는지,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인지, 재료가 아직 살아있는지, 실적이라도 이게 받쳐주는 종목인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게 안 돼 있으시면, 막연하게 들고 있으시면 지수가 아무리 강하게 쳐 올려서 코스닥이 1000포인트, 10,000포인트를 가도 돈이 안 벌리십니다. 역배열 타고 내려가는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테마주도 지금 어떻게 해요? 수산주 아까 제가 쭉 얘기해드렸는데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수산주가 그런 식으로 세력들이 메뚜기처럼 하나 올리고 튀고 하나 올리고 튀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움직여요. 그 테마 안에서도. 그러면 이 코스닥을 올릴 때 돈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개인들이 그냥 난 모르겠다 다 던져놓고 있는데 수급이 별로 없겠죠? 그럼 한쪽에 몰려서 올라간다니까요. 한쪽에 몰려서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종목들을 선정하시고 또 수익이 날 때까지 쭉 가져가시면
수익들이 많이 나실 수 있겠죠. 그런 준비들을 지금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 편하시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 편히 주무시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그랬는데 뭐 아주 잘 끝났어요. 잘 끝났고 코스닥 지수가 최근 한 달 동안 제가 봤을 때 오늘이 제일 잘 끝났어요. 6월 달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오늘이 제일 잘 끝났어요.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진짜 잘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푹 주무세요. 네, 푹 주무시고 내일 금요일인데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 저녁 9시에 또 저녁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자 수고 많이 하셨고 늘 늦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어디 유튜브 쪽에 돌아 계신 분들은 여기 밥TV 쪽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도 구덩이를 파지 않을까요? 네. 팔 수도 있죠. 예, 근데 거의 그런 거 못 봤습니다. 김두건님이 여기 유튜브에서 질문해 주셨는데 한 번도 구덩이를 팔 수도 있죠. 근데 지수가 올라오고 다 올라가는데 걔 혼자 구덩이를 판다? 그거는 빨리 버리셔야 되겠죠, 그죠? 네. 지수가 구덩이를 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 무료 방송이라서 깊이 있는 이제 시황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설령 판단들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파게 되면 또 그때 또 시황을 또 잡아드리죠. 네네. 그래요. 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편안히 주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아, 여기 좋은 노래 하나 있는데 여기 사모님들이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네,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 요거 듣고 나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세상 사는